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오후 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당당히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쟁이 아닙니다. 정쟁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싶어하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와 또한 국민의 바람입니다. 아직도 16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항에는 오늘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가 원하는 것, 우리 국민 또한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외치고 뒤로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본인의 용태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증인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관건 선거 개입 규탄합니다. 검찰이 선거의 전면에 나서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기획된 선거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기춘발 관건 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박원순 후보는 2011년 12.6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국정원 심리전단으로부터 본격적인 관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진선미 의원 등이 이미 폭로한 국정원 제작으로 추정되는 문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와 대응 방안을 살펴봐도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 등을 지적하며 이 문제들을 쟁점으로 전방위적인 압박과 문제 제기를 하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행정적, 제도적 견제수단을 총동원해서 압박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행안부의 감사 등을 언급하며 민관 합동 총공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준비와 기획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관건 선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도 서울시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골적인 관건 선거를 획책하고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에 대한 국민과 서울시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경고합니다. 김기춘발 관건 선거에 맞서 서울시민은 박원순 구하기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당은 오늘 우원식 최고위원,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 서영교, 김기식 의원 등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합니다. 아울러 정몽준 후보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파인플레이 정신인 피파 지도자로서 부디 자중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또 다른 후보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땅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국가기증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에 과수원을 헌법과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남경필 후보가 지난 2010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 기증을 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 기증을 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산 등록 내역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국가에 기증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남경필 후보가 소유하고 있고 오히려 일부는 동생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도 문제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시고 재산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과 부도덕을 넘어 양심까지도 불량한 것이지요. 남경필 후보는 이외에도 서울 평창, 강원 속초, 경기 안양 등의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주도에까지 땅이 있으시네요. 남경필 후보는 불법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증했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과연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인지에 대해서는 경기도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양파 같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국무총리 내정을 정말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관 예우로 번 돈 11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죄부라는 논란에 총리 지명 직전에 기부한 3억에 대해서도 뒷말은 무성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안대희 내정자에 대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6월 대법관 후보 지명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변호는 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들은 적정한 보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결국 본인도 5개월간 16억 원이라는 수입을 올리며 그야말로 황금 정관 예우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올해도 최소 11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도 3달 동안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안 후보자가 돈을 준 기업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본인이 납세한 금액만 밝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어느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맡은 세금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사퇴 바로 직후에 농협중앙회와 또 다른 세금 관련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안대희 내정자는 아시다시피 대법관을 퇴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정 정당의 캠프에서 직을 맡아서 정치에 관여하며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은 정치기부금으로 2천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권 실세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그 액수와 일시 대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평균 7개월에 1회, 7년 사이에 13차례나 주소지를 옮겨 위장 전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는 향후에 양도세까지 생각하며 실거래 가격인 12억 5천만 원을 부풀려서 16억 원 2천만 원으로 거래가액을 신고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를 위반한 논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젊은 변호사들을 사실상 고용했으면서도 동업관계로 위장해 세금과 수임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가 하면 자녀들 예금에 대한 증여세 미납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대희 내정자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는 의문이고요. 본인 스스로가 수많은 관행, 전관 예우의 특혜를 받으신 분이 지속되고 있는 관행과 탈법의 의혹을 받는 이러한 인사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관피와 적폐를 과연 고쳐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안대희 후보자 내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이상 오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